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구역인 부사동 4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감정평가를 끝내고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평형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사동 4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 신청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동 4구역은 2024년 11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인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만 5천 제곱미터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사업장은 아니고 세대수도 좀 많이 줄었죠. 2007년 9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1년에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14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속도는 더딘 편입니다. 새로 조합 설립이 2026년 6월에 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작년 11월.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부사동 4구역은 처음에 계획은 이제 929세대로 계획이 됐지만은요. 그리고 뭐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854세대가 되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 826세대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5층, 지상 29층으로 지어집니다. 39제곱미터가 임대뿐만 아니라 이제 분양도 있다 보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59제곱미터 그리고 84 104 이런 평형으로 지어집니다. 84가 가장 많이 지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9, 8호 초가분이 45세대가 지어집니다. 시공은 하나건설이 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표된 부사동 4구역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보시면요. 84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조합원 분양가가 5억 3,300, 여기도 5억이 넘었죠. 최근에 도마변동 4구역이 조합원 분양가가 5억 1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조합원 평당 분양가는 1,560으로 결정이 됐고요. 일반 분양가는 1,8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성이 조금 안 좋습니다. 90%. 비례율이 이제 90%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큰 거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게 확정 비례율이 아니죠. 일반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확정 비례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가 앞으로 대전 재개발 재건축이 비례율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예상 비례율도 조금 감소될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가가 84 기준 6억 1,500, 인근에 위치했던 KCC 르헤브 스위첸 대형 2구역이었죠. 거기가 한 5억 8천 정도 84가 분양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차이가 한 8,200만 원, 한 16%, 17% 정도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좀 적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여기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확장 옵션, 가전제품들 무상 제공 품목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한 7, 8천만 원은 더 더해도 되다 보니까 한 1억 5천 내외에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문산 라인 쪽에 위치한 부사동 4구역 배치도인데요. 남동과 남서로 배치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특징이 좀 있는 게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판상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판상형을 좀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쪽 아래쪽이 보문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양이 좀 특이한 느낌, 이 도로를 없애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이 이제 맞은편 쪽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그 맞은편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10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101동부터 110동까지 지어집니다. 타입별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PDF 파일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은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구제곱미터는 25평 정도 공급되고요. 총 34세대입니다. 5구 타입이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유일한 판상형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세대수가 34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단점으로 보입니다. 509동 같은 경우는 남서로 배치가, 509동 같은 경우는 남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509동이 가림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일조 채광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드레스룸이 있고 있는 건 다 좋은데 이제 팬트리가 좀 없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는 44세대가 지어집니다. 101동부터 110동까지 많은 곳에서 지어지는데요. 거실과 침실이 남동이면 작은 방 2개가 북동으로 배치되는 것들도 있고요. 거실과 침실이 남서면
자금망 두 개가 북서로 배치되는 타입도 있다 보니까 인기가 59 A 타입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9 C 타입입니다. 24세대가 지어지고요. 거실과 침실이 남동, 자금망 두 개가 북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침실 2와 침실 3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59 D 타입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라인에 들어가긴 하는데 침실 2와 침실 3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워형이다 보니까 인기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9 D타입도 마찬가지죠. 침실 2가 좀 커졌고 침실 3이 좀 작아지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4 A타입입니다.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고요.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베이 구조고 여기는 이제 팬트리가 들어가 있죠. 조합원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03세대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또 대부분 이제 남동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101동과 102동이 보문산 방향이 딱 나올 것으로 보이고 109동도 나쁘지 않게 채광 1조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84 타입 중에서는 테라스 타입 4세대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판상형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여기로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가격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84 타입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84 A 타입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4 B 타입입니다. 84 B 타입은 타워형인데요. 건물에 가운데 쪽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실과 침실이 남동이면 침실 2와 침실 3이 남서로 배치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거실과 침실이 남서, 침실 두 개가 남동, 아니면 침실과 거실이 남서, 침실 두 개가 북서로 배치되다 보니까 84 A 타입보다는 확실하게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4 테라스 타입은요, 103동 저치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라스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36평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저층이긴 하지만 인기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 타입을 제가 깜빡 잊고 찍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104 타입 45세대 지어지는데요. 남동향으로 제일 앞에 쪽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채광 일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시긴 한다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좀 낮은 분도 한번 누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사동 4구역은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트램역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요.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야구장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트램 라인하고 좀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보문산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좀 친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초등학교는 보은초로 이제 길 건너편에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중 같은 경우는 가깝게 있고, 남중 같은 경우는 대전중이라든가 밑에 쪽에 동명중이라든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충남대병원 좀 멀지 않게 위치하고 있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가는 아직도 그래도 일반 분양가로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좋은 돈과 좋은 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낮게나마 총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지가 좋은 재개발 재건축으로의 투자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s